안녕 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어, 친구들이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깨어난 사람 있죠? 겨울 아니잖아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았어. 아이고, 뭔가 물어가지고 여기저기 몇 군데 물었어요. 그래서 간지러워요. 오늘 날씨 진짜 초여름 날씨처럼 엄청 좋더라고요, 날씨. 그래서 더웠을 것 같아. 더위 잘 타는 사람들은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음, 친구들은 또 각자 어떤 인간관계를 만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마다 친구들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막상 그런 경계가 올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나랑 더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게 객관성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내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나랑 친하면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 그날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그날 보냈던 어떤 하루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입장을 먼저 고수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또 꼭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취지 자체는 좋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그 마음 하나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다 보니까 자꾸자꾸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좋아했던 아빠를 잃어버리고 또 제 인생에 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서 생각했는데 진짜 오늘 보내게 될 하루를 마지막 축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이 오늘을 살면서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나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고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예민함이나 그런 사랑을 담은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내가 많이 아팠을 때 진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그대로 상대방한테 해주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게도 저는 가장 힘들었을 시기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아파봤으니까 아픈 누군가를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소소하게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에 진짜 온 우주를 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나가보면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그랬던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강가에 있는 돌이 파도를 만나고 그런 바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매끄럽고 예쁜 돌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어쩌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우리들의 상처 때문에 모나고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내면을 바라보고 그런 감정들을 객관화 시켜보고 하면서 그런 예쁜 돌처럼 그렇게 둥글게 마음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가다듬어 가고 또 우리도 진짜 그런 생명력을 지닌 그런 예쁜 꽃이랑 비유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또 사람이 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을 지닌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자체의 귀함들을 잊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도 소중하니까 절대 상처 주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자기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투척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감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해결된 과제를 왜 상대방한테 이렇게 투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날카로워지려고 말을 뱉고 이럴 때 보면 저도 상처를 받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치기 싫으니까 방어적으로 되고 공격적으로 말이라도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대로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존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는 진심을 보여라. 진심과 정성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절대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난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면 진짜 제가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를 먼저 위하고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늘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게 되면 그런 게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더 구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와 나 이렇게 그런 공간에 신뢰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 신뢰를 쌓는 데는 정말 몇 배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너무 바보 같아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눈앞의 이득이 그런 사사로움들이 절대 이득이 아니다. 멀리 보고 마음 그릇을 키우고 진짜 후손까지 보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방안들 그렇게 멀리 보고 가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전체를 보고 막 전체주의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니까 함께 소중함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나도 명품이고 너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치지 않을 거리를 충분하게 이렇게 주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때? 라고 청유형으로 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강요하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안 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물론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제도 느꼈지만 제가 얼마나 똥멍청인가 이런 것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저도 늘 배우고 첫돈 망치는 내가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늘 실수하고 실수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려는 그런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가는 길에는 더 많은 사랑들이 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쁜 마음들이나 그런 마음들은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들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서 저도 고마움을 또 느끼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보면 저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보내는 말 그런 기운들은 내가 다시 받게 될 그런 마음들인 거 꼭 기억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나쁜 말을 하면 그게 곧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메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상대방한테 하면 내가 받게 될 말 또한 사랑스러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보냈을 때는 사랑의 마음들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주고받는 이치가 뚜렷하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새기고 잊지 않고 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잡고 가는 것.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꼿꼿하게 세우고 바로잡고 간다면 다 뚫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다 진짜 정성과 그런 마음들이면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그릇을 크게 키우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위압적인 방법이나 그런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 사랑으로만 그리고 지혜와 덕, 안목을 갖추는 것 이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방향을 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서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아프고 슬플 때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아플수록 더 안아주고 다독다독해주고 그렇게 늘 사랑스러운 방향으로 사랑을 나누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눈 예쁜 말 한마디가 또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 상태로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피바이러스처럼 사랑의 기운들도 이렇게 퍼지면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그런 파장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 한 사람이 내는 마음이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전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향하는 기운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 마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늘 잊지 마세요. 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바라보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운 사람들이라는 걸 늘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예쁜 마음을 냈을 때 또 각자 재능들이 빛을 발하고 그런 맑은 영성들,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들이 가장 순수함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밝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심 어린 마음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거나 사람들의 표정을 보거나 그렇게 만나다 보면 정말 예쁜 마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책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늘 감정을 다루는 게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은 그런 내면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어른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늘 친구들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친구들의 재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먼지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누군가 같은 생애를 살면서 나한테 사랑스러운 가치들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갔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랑스러움이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어. 이런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가치들을 주고 가야겠다 이렇게 제 남은 생애 동안 세워놓은 그런 목표이자 제가 심어놓은 그런 가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축제까지는 늘 제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주고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지고 가지. 몸 이거 껍질이에요. 이번 생에 그냥 이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냥 이런 표피적인 거에 불과하다. 물론 잠자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막 무분별하게 아무나 막 자고 막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마음이 함께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정신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두성 발성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그 몸을 사용하는 것도 머리 끝까지 가는 에너지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탈진 상태처럼 이렇게 다 몸의 기운들을 다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3일일 수도 있고 4일일 수도 있고 이런 뭐 생체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애만이에요. 애만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진짜 그런 영성을 지녔고 진짜 그런 지적인 능력들도 뛰어난데 단순하게 1차원적인 삶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답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딱 주어진 자원으로 소모적이게 다 써버리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잘 때 동화책 3권 정도 읽어주고 늘 재워서, 그렇게 재워서 창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늘 키워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부분들로 부를 축적하면 더 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아들, 손자 이렇게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몸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또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계속 되물림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우리가 더 넓게 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들이 있을까? 나는 네가 더 큰 세상으로 가서 많은 여행을 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구경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그릇을 크게 키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과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면 내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귀천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갇힌 사고를 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다 역할이 있고 소중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귀하지 않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그런 무형의 산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이 재화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사고 마인드가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좀 넓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내 선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지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방향들을 찾으면 돼, 우리 함께 찾아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부분을 독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독점하고 매점 매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왜냐면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프고 사회가 아프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생각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긍정적 감정 높이기.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림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주 만물에는 각각 정반대의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 감정에도 그와 반대되는 것이 왜소함과 위대함 사이에 존재한다.
어느 특정 순간에 그런 정반대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좋은 연습으로는 자리에 앉아 지금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정반대되는 감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친구 생일이 다가오는데 싸워서 분한 마음에 돈을 쓰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고 하자 도저히 선물을 사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생일 날짜는 점점 다가온다. 이에 정반대되는 감정은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이다. 이제 용서하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찾아내 그에 대한 저항을 멈춘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용솟음친다. 우리 천성의 일부는 항상 기꺼이 용서하길 원했지만 스스로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음을 점차 알게 된다. 그랬다가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분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상대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에 대해 의식적으로 딱히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성격에 그런 일면이 있음을 점차 알게 된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항복해 갈 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으며 이것이 과거를 놓아버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감사를 표하고 바보라 여겨져도 상관없다는 바람이 있다. 이 연습을 통해 내면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위대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용기다. 위대함은 사랑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려는 자발성이다. 위대함은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받아들여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되어 죄책감이 해소된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보상을 얻는다. 이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보상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참 모습을 자각할수록 고통에 덜 상처받는다.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위대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보면 보다 큰 행복을 주는 근원을 갈구한다. 이것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얻는다. 자신의 가치를 못 느껴 내심 허무해하는 대신에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행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의 근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무리 불을 쌓아도 마음속 빈 공간은 메꿀 수 없다. 마음속 공허와 자존감 결핍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억만장자가 많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내면의 큰 나, 내면의 위대함과 만날 때 내면의 완전성과 만족감, 진정한 행복감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다. 이제 세상은 즐길 곳일 뿐 나를 더 이상 휘두를 수 없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부정성을 포기하는 기법과 긍정에 대한 저항에 항복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전체적으로 자각한다. 이는 일단 경험하면 절대 잊히지 않는다.
전과 같이 세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다. 세상 관례처럼 습관처럼 계속 따르긴 하겠지만 사로잡히거나 쉽게 상처받고 의심 많던 마음속 성향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마음속 원인은 이제 전혀 다르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한 결과 다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총알에도 내면은 끄떡없다. 이제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거 감정에 대한 것들 쭉 이렇게 읽으면 이거 한 권 끝냈을 때쯤에는 그래도 많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잊어버리거나 그럴 때 또 영상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늘 어떤 측면에서도 친구들의 삶에 진짜 사랑이 샘솟고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의 마음이 가장 빛나기를 바래요. 왜냐면 그냥 정말 존재 자체로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세상의 방향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들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꼭 그런 잘못된 방향들을 자행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고 아픈 누군가를 나도 아프니까 그런 아픈 너를 이해해 하면서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상대방한테 아픈 말 하지 말고 내가 아프니까 더 품어주면서 가요. 당신 아는 학년 전 아이를 치유하기. 의심의 지표.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라. 각 문제를 읽고 나서 잠시 동안 당신에게 무엇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라. 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 예로,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면 아니요로 대답하라. 당신이 어떤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과거 당신은 놀라운 내면 아이가 상처받았으리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 물론 상처에는 정도가 있다. 그 정도를 1에서 100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 사이 어디쯤엔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답에 예가 많을수록 유치원 시기 아이인 당신은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 심각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하라. 당신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쉽게 나오는가? 당신의 성적인 선호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정말 남자라고 느껴지는가 또는 여자라고 느껴지는가? 당신의 성을 과장하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지나치게 남자답게 행동하거나 혹은 섹시하게 보이려 한다든지. 2. 합법적인 상황에서 섹스를 하고 있는데도 죄책감이 느껴집니까? 3. 어떤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기가 어렵습니까? 4.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 아이들,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의사소통을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5. 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6.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7. 화가 났을 때 울어버립니까? 8. 놀라거나 다쳤을 때 화를 냅니까? 9.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10.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들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당신 가족들 중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까? 11. 당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12.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느낀다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13. 불명확한 메시지나
모순되는 의사소통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늘 봐야 돼요. 잘못된 여론이나 그런 잘못된 뉴스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어보기보다는 저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늘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사고력을 확장시켜서 답을 찾아가고 이런 게 중요해요. 13. 불명확한 14.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곤 합니까? 15. 부모 후 결혼이나 이혼 문제가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른들의 문제잖아요. 16.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성공하려고 노력합니까? 정상적인 유치원기. 대략 3세가 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왜요? 라고 물으면서 쉴 새 없이 질문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바보나 말썽꾸러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생물학적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이들을 넓게 펼쳐져 있는 세상으로 미는 힘과도 같다. 지금까지 당신의 발달을 종합해보자. 당신은 이 세상이 당신을 환영하며 세상에서 당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충분히 믿고 있다. 또한 당신은 충분한 의지력을 발달시켰고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훈련을 내면화하였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당신의 성별, 스스로에 대한 믿음, 당신의 환상들을 가리킨다. 유치원기의 아이들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물론 다 자란 어른들도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말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도와줄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 특별한 보호장치가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중심성이란 생물학적 사실일 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사실 6세 이전의 아이들은 타인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동정심이 많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는 없다. 적어도 16세 전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유치원기의 아이들은 또한 마술적인 사고를 한다. 그들은 현실을 환상에서 분리해내기 위해 현실을 시험하느라 무척 바쁘다. 이것은 그들의 힘을 발견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시험을 해본다는 것은 아이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때의 아이들은 매우 독립적이기도 하다. 질문하기에 바쁘고 믿음을 만들고 미래를 상상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한다. 아이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좀 더 세련된 인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며 여기에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부모가 할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남성의 모델이 된다면 어머니는 여성으로서의 모델이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건강한 성적 모델뿐 아니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모델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머니와 아버지는 명료하게 말하기, 들어주기,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갈등 해결 등과 같은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와 유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경우에만 생긴다. 유대감은 감정적 교류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도 요구한다. 아버지란 여자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남자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여자아이들은 이미 어머니와 결속되어 있으며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남자아이도 어머니와 결속되어 있지만 근친상간은 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과 같지는 않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내 일을 사랑하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사랑이다. 사랑은 늘 바깥으로 표현된다.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다. 음악, 예술, 대형 프로젝트, 기업, 과학 등 인간이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를 사랑할 수도 있고 만고불변의 원리나 영원한 진리를 깊이 사랑할 수도 있다. 이상과 대의를 실현하고 나의 전문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감정적 애착이 바로 사랑이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사랑했기에 수학의 원리와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정신과학과 사랑에 빠지면 정신과학의 비밀이 드러난다.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낡은 사고와 관점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대상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음식을 잘 소화하기를 바란다면 마음에 앙심을 품으면 안 된다. 불쾌한 감정과 원한도 버려야 한다. 부와 성공을 원한다면 안팎으로 가득한 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면은 무한한 부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질투나 부러움을 비롯한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풍요와 부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야 한다. 사랑에는 치유력이 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축복한다고 확언해보라. 사랑이 바라는 빛 안에서 보호받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치유 빛이 이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에워쌀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면 놀라운 일이 가득 일어난다. 어느 날 친구가 여동생의 일을 상의해왔다. 여동생이 불쌍해 죽겠어. 피부가 엉망이야. 온갖 로션과 치료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어.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자네가 도와줄 수 있겠나?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 다음날부터 여동생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음 확언을 되풀이했다. 내 피부는 사랑이 담긴 봉투입니다. 봉투는 작은 티끌이나 틈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어린아이의 피부보다 생생합니다. 젊음과 아름다운 빛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몇 주 만에 여동생의 얼굴은 깨끗해졌고 늘 바라던 대로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를 얻었다. 이제 여동생의 피부는 사랑을 받아 햇살처럼 밝게 빛난다. 친구들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그런 사랑스러운 빛들로 가득해서 얼굴빛도 밝은 빛을 내고 그렇게 예쁜 얼굴로 원래 예쁘지만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초여름 날씨처럼 이렇게 약간 덥기도 했던 그런 날이었지만 친구들이 보낸 하루가 어떤 하루였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엄청 많았어요. 또 오늘 하루 잘 보낸 친구들 스스로도 대견하다 고생 많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또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감정으로 잠자리
굿라이 안녕.